자,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15년 만에 새롭게 변경된 그란 카브리오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변경점은 내연기관 모델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동시에 출시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부터 시승을 해볼까요? 네, 내연기관 모델이요? 좋습니다. Annyeonghaseyo to Motograph Korea. I am Marco Adamo, Vehicle Technical Manager of Maserati Gran Cabrio. We are here to test. I'm gonna tell you something about this car. Brand new platform built to generate the Gran Turismo, our historical vehicle, and the Gran Cabrio. You will see there is a soft top. It's a very special roof that allow us to have a very nice design and very compact packaging. So we have 4 full seats. That's one core of the design of this car. And customizing the design and the colors. And a lot of work has been done also to make this car very comfortable in the convertible configuration and open air. A lot of comfort in terms of aerodynamic and also in terms of noise. I hope we will be able to test and enjoy thi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ciao.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았던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 모델과 함께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진은 V6 3.0L 트윈터보 엔진이고 마세라티에서는 네튜노 엔진이라고 합니다. 최고 출력 540마력대를 발휘를 하고 최대 토크는 66.3kg/를 만들어내는 엔진이죠. MC20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스펙을 조금 다운시켜 가지고 그란 카브리오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까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인 이 폴고레와 비교를 하면 감각적으로 그란 투리스모 모델, 흔히 말해서 이제 GT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가볍게 다니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까지 전달이 되고 있네요. 승차감 부분도 그래요. GT 모드로 설정을 해서 한번 가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승차감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는 확실히 좀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디자인도 살펴보고 가시죠. MC20에서 봤었던 세로형 램프를 중심으로 마세라티만의 그릴이 크고 낮게 위치합니다. 삼지창을 형상화시킨 휠, 마세라티만의 펜더 가니쉬, 선과 면의 조화가 돋보이는 측면 실루엣 등이 눈길을 끕니다. 과거에 너무 삼각형 같았던 리어램프가 보기 좋게 바뀐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트로페오라는 이름에 맞춰 여기저기 넓은 형태로 발전한 공기 흡입구와 카본 장식도 볼 수 있었고요. 엔진룸이 정말 큰데 엔진룸부터 펜더 일부까지 하나의 패널로 마감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의 디자인은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데요. 마세라티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차의 디자인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배기 사운드입니다. 그란 카브리오는 이 소프트탑 재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배기 사운드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전자를 조금 더 자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네튜노 엔진으로 들어오면서 이 가솔린 미립자 필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GPF라고 하잖아요. 배기 사운드 부분이 많이 낮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MC20이었고요. 하지만 그란 카브리오에서 와서는 그런 아쉬움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배기 사운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돼서 운전자를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이 절로 좀 미소를 짓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서스펜션 쪽에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좀 전달이 되는데 에스턴 마틴의 DB12 같은 경우는 트로크 느낌이 너무나도 좀 길었기 때문에 너무 GT 성향이 강력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바꾸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감각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GF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8HP75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토크 대역력이 75kg/m 이상이다 보니까 현재 이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
마세라티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를 코르사 모드로 변경을 하면 극적으로 좀 변속을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 모드로 설정을 하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기어 변속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특히 마세라티는 예전부터 이런 변속기 열 관리에 충분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랑카브리오 트로페오 모델도 변속기의 열 부분 좋은 내구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랑카브리오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동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그란투리스모나 그랑카브리오는 운전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언더스티어가 좀 발생을 한 이후에 오버스티어로 좀 급격하게 변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륜 구동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최대 100%의 구동력을 후륜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최대 50%의 구동력을 앞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路面에서 조금 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차체 강성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오픈형 모델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지나갈 때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랑카브리오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세라티에서는 차체 65% 이상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차체 강성을 높일 뿐더러 경량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쿠페 모델과 대비해서 좀 차체 강성 보강 부분이 대부분의 오픈형 모델은 주로 서스펜션 마운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필러 부분에 대한 강성 보강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긴 한데 그랑카브리오는 하체 부분에 대한 강성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차체 강성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보강만으로도 이 정도의 차체 강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인테리어가 정말 크게 변경됐죠. 최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카본 등 고급 소재로 마감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디스플레이를 통해 첨단 이미지도 표현했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의 뒷좌석은 정말 좁았는데 그보다 넓은 뒷좌석 공간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고요. 그랑카브리오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좀 날카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요. 센터 콘솔을 열게 되면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핸드폰도 넣기 힘들 정도로 수납 공간이 좀 상당히 작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현재는 좀 코너가 많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스티어링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로페오 모델 그리고 폴그레 모델 모두 다 이제 세미 버추얼 스티어링 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아우디와 같은 전륜의 멀티링크 방식을 쓰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스티어링 축에 별도의 좀 마운트 같은 것이 좀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이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상 축으로 핀 포인트를 굉장히 잘 맞추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에서 좀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느낄 때도 좀 더 안정적인 조향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브레이킹을 급하게 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지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랑카브리오 트로페오 모델의 종합적인 성능은 어떨까요? 마세라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6초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이보다 빠른 모델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그런 수치와의 별개로 운전을 하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날 뿐더러 일체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치적인 부분보다 이 차는 그랜드 투어러의 성격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잘 조화롭게 세팅을 했다는 점이 그랑카브리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브레이킹 성능도 상당히 중요하죠. 마세라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까지 37m 이내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원래 마세라티는 항상 34에서 35m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37m 이내를 만약에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능을 꾸준하게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마세라티
마세라티의 그랑 카브리오 트로페오, 정말로 좀 매력이 많이 넘치는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모델은 벤틀리 컨티넨탈 GT 컨버터블이 있을 것이고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포르쉐 911의 오픈형 모델이 있을 뿐더러 AMG SL이 아마 좀 꼽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격의 차이가 각각 어떨까요? 가장 먼저 벤틀리 컨티넨탈, 가장 럭셔리 부분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그랜드 투어러입니다. 물론 이 포르쉐의 기술력을 많이 전수받았기 때문에 잘 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럭셔리하고 컴포트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DB12, 이 모델도 여전히 럭셔리와 조금 더 컴포트한 주행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스펜션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포티한 성능을 조금 더 가져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얼마 전에 제가 시승을 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스포티함에 많이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르쉐 911의 컨버터블 모델, 가장 순수하게 드라이빙 부분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럭셔리 부분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만 주행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즐거움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세라티의 그랑 카브리오는 어디에 속할까요?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는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나 그랑 카브리오는 럭셔리 부분과 좀 많이 거리가 멀었잖아요. 이제는 럭셔리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포지션을 갖고 이 정도 주행 성능에 이 정도의 주행 완성도를 갖는다면 럭셔리와 스포티함을 정말로 잘 버무린 그런 위치에 속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세라티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정말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MC20부터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그랑 카브리오까지 정말로 럭셔리 부분과 그런 스포티함 그리고 완성도 부분이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선입견들이 한 번에 깨지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달라진 마세라티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모델 그리고 참신한 모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